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잘.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짧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위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38페이지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8%인데 이후에 기준일 이후에 더 지급이 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32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왔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500명은 기준을 이제 세워놨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크게 이제 저희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500명은 이제 기준을 세워놓은 거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200만 원이 500명 기준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네, 지금 현재 기준을 그렇게 또 세워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전에 이제 명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줄여놨는데도 500명으로 기준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32명이 대상이 돼서 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면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일단 올해 지급되는 거 봐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는 좀 전체 기준을 좀 줄여놓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알 수 있는지 한번 그 상황을 봐가지고 최대한으로 일단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면 500명이 200만 원이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6페이지 농민 기본소득 지원인데요. 좀 줄었습니다. 이제 그 어느 정도 농민 기본소득을 지원해야 될 분들이 좀 이렇게 자리가 잡아서 더 늘어나거나 좀 줄어드는 폭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행정보조 인력 인건비가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는 뭐 저희들이 이제 마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많이 운영이 됐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보조 인력 같은 경우는 1명 정도가 아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인력 감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이 26명 대상으로 계상해 주셨는데 한 명 줄은 겁니까? 네, 1명이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한 명이 줄었는데 사업 일단은 주로 이제 줄어든 거는 마을위원회를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던 거를 내년부터는 마을위원회는 이제 작년 안 하는 걸로 올해 6억 9천의 예산에는 마을위원회의 금액도 예,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있었던 그 안에 포함되어 거죠? 있는 금액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마을위원회 운영비 마을위원회도 인건비가 나갔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 이제 위원들 네. 그 수당들을 줬던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60페이지인데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이게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됩니까? 지금 체험마을이 지금 5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대개 이제 보면 뭐 바람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지금 뭐 핑크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만들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팔리 그 대추리 마을 같은 네네. 경우는 건축 자재를
만들어 가지고 건축 같은 거, 그러니까 건축이 아니라 공작품 같은 거 있죠. 공작품 같은 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명칭 자체는 네네네. 뭐 저기는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을 하시진 않으시죠? 지금 현재 숙박은 지금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체험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비용이 2천만 원이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주민참여 예산이고 2천만 원으로 개발 컨설팅을 하고자 하신다는데 5개소가 특색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컨설팅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각 마을마다 이제 특색이 있는데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빚는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농작물 가지고 체험을 하든가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 술 빚는 거 같은 경우는 좀 제조 시설 같은 경우도 보완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고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 프로그램 주민 참여 자체가 제안이 이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안을 해주신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교재를 구입하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올 수 있는 예산을 태우시는 게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되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원들을 하고 있는 것 사례들이 자꾸 발생을 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49페이지 지도 정책과입니다. 농업인 교육관이 건립되고 있나 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까? 이제 올해 12월에 이제 업체가 선정이 돼서 네. 이제 계약을 맺으면 내년 이제 1년 말쯤. 공사하고 2025년 상반기부터는 이용하.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건립 비용은 있는데 기자재나 가구 구입 비용은 없어서 이제 설계가 안 나온 상황이라 어떻게 그 대처를 부분은 못하는 저희들이 상황입니까? 본 예산에 못 올리고요.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설계는 나온 상황입니까? 아니면 설계는 다 나와가지고 네, 나와 있습니다. 기자재와 가구는 추경에 편성을 하시겠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이게 농업 기계 교육 및 장비 지원인데요. 농업기술센터에 이제 진출입을 하는 기계들이 안전하게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가 보죠? 이 부분은 지금 신규 사업으로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처음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했는 거를 사례를 보니까요. 그 감시 시스템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이 PC로서 저희들이 이 농업 기계가 사고 예방 전방 표시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럼 뒤에 차들이 이 농기가 지나가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위에서 보여주게 되어서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다음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로에 이제 농기가 많이 다니는 네. 도로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농기계는 속도가 좀 느리고 좀 어디에서 이제 농로에 밖 튀어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IoT 장비를 이용해서 농기계가 이제 들어올 때 그 도로에 그 표지판으로 이제 문자로 보여주면 그 지나다니는 차들이 차 농기계가 있구나 인지해서 속도를 줄인다든지 해서 어떤 전광판 같은 것이 예, 그렇죠. 곳곳에 설치가 예, 되고 예. 뭐 거기에 이제 센서 농기계가 장비에서 지나고 농기가 들어오면 있습니다라고 자동적으로 이제 메시지가 송출이 돼서 농기계를 통한 그런 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8천만 원 예산 안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대여를 하는 기계들에 부착이 되고 이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광판 도로 자체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도로에 가장 위험이 많이 있는 지역에 전광판이 설치되어서 농기계가 지나가는 것을 도로를 조행하는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임대 농기계뿐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농기계가 도로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인지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현황을 송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그걸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좌회전, 우회전 그런 것처럼 신호등 제가 공부했던 건 농기계에 부착하는 단말기는 따로 네, 없는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위에 있어 이렇게 전광판이 있어서 여기 위에 지금 트랙터가 지나가고 있다고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계- 보고 운전자들이 기계가 트랙터를 예, 인지를 조심하는 하나 겁니다. 보죠? 예, 예, 예. 축산반려 동물과 227페이지입니다. 말산업 청년 인턴 취업 지원. 이 청년 인턴 지원하는 분이 안 계신가 보죠? 한 명인데? 이게 작년 올해부터 새로 신규 사업이고요. 네. 우리 지금 관내에 지금 말 기르시는 분들은 5분 되시고요. 그 사업체에서 청년 인턴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신청에 의해서 선정된 겁니다. 아, 선정이 되셨습니까? 예, 신청에 의해 선정된 겁니다. 내년도 예산. 예산 집행률이 0%로 돼 있어 이후에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거는요. 올 8월에 3회 추경에 네네. 예산 세워서 오늘 12월부터 지금 인턴이 시작되고 내년 7월까지 갈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기간을 이렇게 분리해서 10개월을 한다. 252페이지인데요. 다용도 숯분 처리 장비 지원 사업인데 예산이 확 줄은 거 보니까는 장비들이 대부분 다 구매가 끝난 상황입니까? 네, 장비가 지금 이 다용도 축산 분유 처리 장비가 확 줄은 거는요. 올해까지는 지원 장비가 많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줄어들고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서 12억의 예산을 따로 확보했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도 그거는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25대에서 세대로 줄은 이유는 도비 지원 사업이 줄었기 네, 때문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 확 줄은 겁니다. 수요 요구는 계속 있는 상황이겠네요. 올해도 지원 사업을 많이 해서 거진 다 네. 지원은 다 됐고요. 네. 추가로 장비 올해 12월까지 받아봤는데 그렇게 많은 수요는 없는 것 같아서 내년도도 이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58페이지인데요. 집행률이 이것도 0%입니다. 축산물 전문 판매점 지원 6개소를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요거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라 이 사업 위생용품이나 그런 위생 세콤이나 그런 걸 했을 때 기간이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거죠. 정산이 12월 달에 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집행률이 제로인 것입니다. 이게 축산물 전문 판매점이 선정이 되시면 뭐 전문점이라고 편말이라도 붙입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전문 판매점이 아니라 축산물 정육점에 위생용품, 그 장갑이나 칼도마나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문 판매점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건 위생용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로 집행률에 대해서 여쭤보게 되는데요. 324페이지에 있는 동물 등록제 비용 지원 이것도 예산 지원이 집행률이 7%에 머물고 있는데 요거는 12월 달 정산입니까? 이것도? 이거는 12월 달 예산을 똑같이 세우시죠? 네. 내장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일반 농가가 일반 이제 동물 칩을 등록을 하러 가면은 내가 직접 가서 이 사업으로 하면은
병원에 2만 원 지원을 해주고 내가 10,000원만 내면 되는데 네. 수의사분들이 이제 그런 일 지원 사업이 아니라 3만 원에 10,000원을 더 받아갖고 4만 원에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꺼리는 편입니다. 그 자체적으로 우리 지원 사업이 아니라 자부담을 하게끔 저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등록 사업을 하면은 3만 원의 등록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체적으로 하면은 4만 원의 등록비가 되니까 이 사업을 잘 꺼리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말씀. 사진은 애완견이 있어서 등록하는 겁니다. 지금 애완견 칩을 예. 해서 그러면 이 사업은 이 수용성이 별로 없는 정책이라고 아니 봐야 됩니까? 계속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90% 이상은 했는데요. 올해가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천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현재 700두 정도 했고요. 작년에 이제 800두, 2021년에 1,100두. 올해 700도 정도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네, 집행률이 아까 이제 70%네요. 거기에 이제 아까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10월 말에는 이게 매달 들어오 70마리 했는데 매달 두 달 만에 들어오면 이제 630 들어오면 해주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좀 모았다가 나중에 이제 연말에 정산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보조 사업이 정산을 하다 보면 12월 달에 그래서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바로 했던 그 동물 등록제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에는 우리 시에서 같이 하면은 2만 원이고 내가 개인으로 가면 4만 원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내가 시하고 같이 하면 2만 원, 내가 개인으로 가면 4만 원이라는 뜻이. 4만 원, 응. 개인이 갔을 때는 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얼마를 대주는 거예요? 시에서는 2만 원을 대주고 2만 원, 무조건 2만 원. 예, 2만 원이고. 근데 이 칩이 사실 몸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외환권 기르시는 분들은 칩에 있으니까 이 강아지들이 유실견이다 이게 또 걔가 물론 갖다 이렇게 대면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표시가 나게끔 어떤 표시를 좀 해줬으면 하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칩을 심더라도 그래도 무슨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딱 봤을 때 이 아기가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 좀 했으면 한다는 그런 말들도 있었어요. 이 칩을 하면은 일반 리더기라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쵸, 그렇게 리더기 갖고 확인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농가 말씀드린 견주분들이 고양 내 개한테 상처를 입히거나 네. 칩도 안 하려는 이유가 개가 칩이 들으면서 고통스럽고 이게 또 그렇죠. 계속 돌아다니고 하니까 대부분의 이제 진짜 아끼고 내가 이 사랑하고 저기 하시는 분들은 칩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진짜 아끼는 또 칩도 안 하시려고 그냥 일반 목걸이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종류를 하겠지만 축주분들께서 원하시는 데는데 그분들이 원하시지 않으면 저희도 일반 고양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티아나를 했을 때는 귀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일반 야생 고양이를 저희가 티아나를 그래야 했을 표가 때는 이렇게 확 나니까. 표가 확 나는데 그다음에 이 동물 등록제 하면서 요거는 견주분들께서 그런 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예민합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번에 몇 프로 하셨다고요? 10월 말까지 700도 지금 실적 있고요. 10월 말까지. 그래서 11월, 12월 하면은 한 800도 정도 이상은 갈 것 같습니다. 예. 작년도에도 22년도에 800도, 21년도에 1100도 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느는데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내는 통계가 실질적으로 등록을 안 한 사람도 많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중해서 잊어버렸을 때 찾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처를 남겨서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통계에는 오차가 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등록
된 두수를 보면 이제 반려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키우는 건 한 4만 원 7,000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등록된 숫자는 한 9,450두 정도 되거든요. 10,000두가 채 안 되는 거라서 실제로는 이제 20% 정도만 등록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분들은 등록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뭐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해도 또 안 하면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네, 홍보를 해도 이제 꺼리시는 그래 분들이 좀 꺼리는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다 알았고요. 사업 설명서 59페이지 농촌 체험마을 운영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민 참여 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이 되겠고요. 저희 기존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5개소가 됐는데 기존에 이제 이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은 사무장 활동비하고 이제 일종의 이제 체험 활동에 대한 이제 부분들 약간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적다 보니까 일반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농촌 살아보기라는 주제로 이제 이게 참여 예산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선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주 내용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장비 그런 부분들 노후된 부분들에 대한 일부 개소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이 얼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전국이.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보고 또 마을 운영하시는 사무장이라든지 그 마을 이제 리더분들에 대해 역량도 좀 이제는 처음에 했을 때는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네. 교육도 시켰는데 한 번 교육시키고 그 다음부터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재교육도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많은가요? 참여율은? 이제 마을마다 좀 이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초록 미소마을 같은 경우가 프로그램이 그 소비자 좀 맞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일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전통적인 농촌 체험 위주로 하는 마을들은 그 숫자가 많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좀 보완한다 그러면 마을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그리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제대로 한다든가 뭔가 획기적인 게 없이 지금 그냥 미비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이제 그 코로나 때 조금 줄어들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살아나는 지금 단계인데요. 네. 지금 현재 보면 그 이제 홍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살짝 이제 부족했던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온라인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 활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홍보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제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보완되고 그러면 조금 더 실적이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초록미소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효소 체험 같은 거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연간 방문객이 한 지금 보면 한 35,000에서 뭐 코로나 때는 조금 방문이 조금 저조했다고 그래도 굉장히 한 3만에서 한 4만 정도 이렇게 연간 방문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뭐 코로나 관계로 좀 침체에 빠졌다가 좀 새롭게 해볼라 한다니까 한번 올해는 좀 기대를 해보겠지만 이게 제가 지금 보기보다는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올해 한번 참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10페이지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가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이제 농업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농가에 신재생 에너지 이제 지열 냉난방 시설을 설치해서 네.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뭐 얼마 정도 몇 가구 정도 올해는 시범 사업이니까 한 농가, 한 농가? 한 농가
0.8헥타 면적에 이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화해하고 버섯류 지배하고 이럴 수 있도록 일단 네, 기존에 시범으로 이제 해본다고 그러는 기존에 거잖아요. 이제 온실이라든지 그 시설에서 하고 있는 농가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이제 지열을 이용했을 때 어느 정도 효율화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그건 이제 한번 좀 확인하고. 지표를 삼아 볼만 하겠네요. 네네. 그다음에 그 옆에도 역시 신재생 에너지 이 부분은 효율인데 지열하고 다르게 공기열로. 공기열로 해놓은 예, 예. 이거는 공기열은 아직 많이 보급되지는 않은 상태 아닌가요? 공기열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공중에 있는 열들을 이용해서 네. 이제 난방 같은 경우는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냉방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이제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들이거든요. 네, 아직은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이것도 한번 일단은 표범적으로 해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비 사업인데요. 이게 네.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해가지고 네. 이제 점차 이제 보급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잘만 이루어진다면 보급률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공기열은 아직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59페이지) 신규 농협인 현장 실습 교육이 있어요.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신규 농업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농 기촌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농촌에 이주한 5년 이내의 기농 기촌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서 신규 농업인으로 저희들이 등록이 된 분들을 한해서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 요번에 이게 신규 사업인가 봐요. 그 전까지는 이론 교육 위주로 하고 현장에 가더라도 견학 정도 위주로 이제 했었는데 요거 이제 신규로 완전 이제 현장 국가에서 실습을 한다. 말 그대로 실습까지 하는 교육 예산이 별도로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농업기계 교육 및 장비 지원이 있어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저희들 이게 전광판이 도로 속도 게시처럼 네. 앞에 농기계가 지나가면 그 전광판에 지금 트랙터가 지나갑니다 하는 게 보여지면서 우리 운전자들이 그것을 보고 농기계가 가고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동안도 없었어요? 난 이거 예, 없었습니다. 새로 작년에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신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42페이지 축산 악취 개선이 있어요. 축산에서 나는 그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건가 본데 이건 어떻게 새롭게 시설을 개선해 주는 건가요? 새로 시설을 개선해 주는 건 아니고요. 네. 축산 악취 발생 농장인 축사나 퇴비사나 액비 처리장을 밀폐시키는 시설입니다. 이건 밀폐? 계속 밀폐요. 좀 계속 터져 있는 거를 차단망으로 악취 발생이 안 되게끔 밀폐하는 사업이고요. 그 밀폐가 해서 냄새가 안 날까요? 어떻게 하는데? 밀폐하고 그 안에다가 악취 말 그대로 그 안개 분무 시설이나 네네. 그런 거를 살포하는 장치를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개선이 되긴 되나요? 터져 있는 저감이라도 한다? 터져 있는 거보다는 악취 이렇게 막아서 저기 하면 확실히 냄새가 저감이 됩니다. 뭐 저감 시설로는 할 수 있긴 하겠네요. 어쨌든 이 축산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는 하는데 네. 저희가 24년도에 축산 악취 개선 사업에서 농림부 공모 사업으로서 네. 이거 12억을 이게 공모 사업으로 따온 겁니다. 저희가.
수고하시고 애쓰셨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4개소 네, 4개 농장 양 하시면은 한 집 한 저기마다 3억이 드네요. 네, 최대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가가 좀 저기에서 3억에서 조금 안 들면은 농가 수가 좀 다른 농가에서 남는 사업비 갖고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추진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면 특히 어른 같은 때 그것 때문에 민원이 저희는 도해지라도 한 곳이 또 있어요. 거기서도 계속 그 냄새 난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265페이지 AI 그 시료 채취 비용이 있어요. 이걸 시료를 채취하면은 그 AI 검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 부분에 이제 그 공수위들이 네. 이제 민간 수의사가 현장에서 지금까지는 채취를 하는 거에 대해 보상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 채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뭐 채취해서 결과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뭐 지금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어차피 이제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채취를 수시로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예방 차원에서? 예방 차원이다 보기보다는 네. 그 검사 강화를 해서 농가에서 신속하게 채취를 해서 네. 그 위생시험소 경기도 가축 위생시험소에서 빨리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방은 아니라도 어쨌든 그걸 빨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도 하기 예. 위해서 빨리 그걸 시료 채취를 하려고 하는 그렇지. 거죠. 전에는 이 자금을 공수위 수당으로만 했었는데요. 네, 네. 지금은 시간당 한 2,500원 정도 그 시간을 계산해서 그렇게 해 갖고 지급을 하는 예산입니다.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네, 네. 지금 310페이지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24년도 2억 4천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에 있어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310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지금 계속 하고 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는 다 지금 끝난 상태고요. 네. 지금 일단은 지금 아직 취합해 갖고 한 1,500두가 조금 못했을 겁니다. 올해 계획이 1,500두 계획인데 그거 해서 지금은 일단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우리가 같이 얘기도 했지만 길고양이 그 중성화 시술을 하자면 우리가 포획틀을 가져가서 포획을 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포획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획틀을 해갖고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포획틀을 저희가 다 갖다 놓고 지금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고양이가 나타났을 때 포획틀을 가져가자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럼 그 고양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저 트랙을 놓고 잡는 거지 저희가 그거를 포획을 해서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좀 빠르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3개 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지금 권역별로 네, 3개 팀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하루 이틀 정도 놓고 계속 포획을 해서 확인하고 하니까 좀 그렇게 아직까지는 포획이 잘못됐다. 뭐 이게 신속하지는 않지만은 계속 해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신속하게 하는 방법은 되게 길고양이 캣맘들이 그 고양이를 포획하기가 가장 편하잖아요. 빠르고 그랬을 때 바로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걸 한번 연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실외견, 사육견 중성화 수술 이 부분이 지금 내년도엔 예산이 줄었어요. 지금 사업량이 좀 감소된 걸로 판단이 돼서 감소됐다고 어떻게 하세요? 100도에서 70도로 이제 저희가 사업량 어떤 근거로 조정했습니다. 그게 줄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실외견, 사육견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는 이 올해도 100도를 신청했는데요. 네. 그 대부분 동물병원 9군데 지정을 해서 해줘서 이렇게 선정을 해드렸는데 네. 이걸 갖고 가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네. 갖고 갔다가 2, 3일 후에 또 다시 찾아오고 하니까 그런 사업이 저조해갖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70도로 좀 줄였습니다. 이 실외견은 주인이 데려가서 예, 또 수술하고 치료가 끝나면 다시 데리러 가고 네,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또 문의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원이 되는지 몰라서 본인들 돈으로 하려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최대 이게 중성화 수술은 최대 40만 원에서 킬로그램당 대로 다 틀린데요. 네. 그 말씀 그대로 그 사육견을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거를 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나중에는 그거를 많아요. 방법을 좀 바꾸면 안 돼요? 고양이처럼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거 이렇지 않으면 줄일 수가 없어요. 예, 한번 그거는 예산 따로 안에서만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을 줄였지만 굳이 줄일 이유가 없다면 그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줄었다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힘드니까 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 네, 부분을 좀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한번 다시 네. 방향을 한번 찾아서 우리는 방향을 좀 찾아야지. 그냥 똑같은 상태에서 매일 그거를 반복하고 그게 안 되면 줄었다 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최대한 중성화 시설을 해야 된다. 이게 더 큰 시급하다고 한다면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반려견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은 뭐라 그럴까 조금 다양성 있는 생각들이 조금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기계적인 1+1은 2다 이런 게 갖고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목적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가를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일단 충분히 반영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연구를 좀 하셔서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 뭔가 그 부분을 가기 위해서 방법을 여러 가지를 좀 바꿔볼 생각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가 있어요.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과장님? 318페이지. 내년도엔 4개소 설치하는 거고요. 우리 평택시에 지금 길고양이 급식소가 21개소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걸 유지 관리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급식소는 어떤 여기 밑에 보면 방법이 있거든요. 하는 급식소 설치 방법이. 근데 이렇게 지금 하는 방법하고 우리가 지금 급식소를 1년에 4개씩 늘려간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4개소를 1년적으로 늘려가는 게 아니고요. 4개소, 4개소 사업인데 네. 급식소 지정된 장소에서 먹이나 공급을 저희가 해갖고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매년 4개소가 증설되는 건 아닙니다. 증설되는 거 지금 4개 있는 거냐 유지하는 거? 유지 21개소 네. 유지 관리하고 할 수 있으면은 50만 원 안도에서 4개소 설치하는 겁니다.
그 사업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몇 개소가 있어요? 21개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하는 거는. 관리하는 건 21개소예요? 예. 근데 4개소는 뭐예요, 이 말은 또? 이 사업비 산출을 하기 위해서 4개소로 설치를 한다고 그 한도 내에서 해놓은 겁니다. 아, 한도 내에서? 네. 근데 지금 그 21개소라는 게 우리 평택시 전체로 볼 때는 그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인가, 꼭 시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리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하고 어떻게 윈윈할 수 있는가를 좀 연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설치해 놓은 거는 공식적으로 21개소지만은 네. 일반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민간인이 설치해 놓은 급식소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데서는 또 이 급식소의 설치 민원이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또 반론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두 분들이 합의하에 네. 그 아파트 단지나 그분들이 민원인하고 합의하에 해서 운영이 되는 거는 더 많을 수 있지만은 네. 저희도 그 민원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힘드시잖아요. 고민이 많습니다. 네. 예, 매년 이쪽 설 수도 없고 또 이쪽 민원인에 또 설 수도 없고 뭐 중간에서 아주 협의를 하게끔 저희는 유도를 하고만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우리 과장님도 힘드시고 그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운영하는 길고양이 21개소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조금은 민원이 덜 생기는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캣맘들이 해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가, 그런 연구를 좀 하시면, 다른 시에서는 그분들이 하겠다고 인정만 하면 자기 집 앞이든 어디든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제도를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은 좀 타 부분 한번 타시도 한번 네, 벤치마킹 타시가- 한번 해보고 네네. 예,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 그렇죠. 한번 노력해서 보겠습니다. 네네, 그게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328페이지 명예동물 보호관 활동 수당이 있는데 작년에 이 활동은 좀 했습니까? (328페이지) 이 사업은 이제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예동물 보호관? 활동 수당 지급 활동 수당 지급은요. 지금 3년간 계속 이거 시비로 세워서 해다가 국비로 지금 국도비로 신규 사업이 설정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계속 예. 해오다가 이번에 이제 도비까지 이렇게 예. 해서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런 게 더 필요하니까 이제 도에서도 같이 매칭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는 몇 번이나 활동을 했어요? 그거 활동시킨 4회 정도 있는데 제가 정확한 그 내용은 바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따로 예. 알려주세요. 네. 그다음에 330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 설치가 이게 또 있어요. 아까 318페이지에서 제가 물었었잖아요. 그거하고 뭔 차이죠? 도비하고 이건 10위로 또 세워졌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길고양이 포획 방사 인분 근로자 인부하고요. 네. 차량 유지비하고 네. 급식소 재료 구입비 그겁니다. 예, 따로 틀린 사업입니다. 급식소 재료 교육비는 뭐예요? 현재 있는 걸 뭐 새로 저기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재료비가? 말 그대로 포획 유도 사료입니다. 포획 유도 사료. 왜 이걸 알겠다. 유도하는 사료? 예, 그 포획 틀을 설치하고 그 안에다가 사료를 넣어야 포획이 되걸요. 그거 저기에서 아, 유도 트랩이죠. 트랩 사료. 들어가기 위해서. 예. (336페이지)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작년에 했었잖아요.
시청 앞에서 네네. 이거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유명하신 분을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또 축제처럼 더 크게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8천만 원 정도 계상해서 증액해서 올렸는데요. 그 예산 워낙 올해 저기가 부족해 갖고 그거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3천만 원 갖고 올해도 한번 3천만 원 내년에도 갖고 작년에 어떻게 했던 거예요? 작년에 문화교실을 5회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축제를 저 평택시 광장 앞에서 축제 한번 한 거죠. 그게 1,000만 원 갖고 한 건가요? 네. 여기 이제 쓴 말에 의하면 반려동물 1천만 시대라고 썼는데요. 지금 1,500만 시대예요. 한 집, 세네 집에 하나씩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교실이 우리 평택시에 1,000만 원짜리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건물만 짓고 도로만 뚫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람과 반려동물과의 감성과 이런 사랑이 있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평택시가 1,000만 원짜리만 예산을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 농업인들 하는 행사 같은 예산도 대부분 다 동결되거나 좀 줄이거나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아까 축산 반려동물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늘리려고 했었으나 내년도에는 이제 못 늘렸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행사를 좀 하도록 아무튼 하겠습니다. 추경회라도 세워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교실 또는 축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시율로 도로니 건설에 쌓아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세네 집에 한 명씩 반려견을 키우는 이런 부분을 그냥 간과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노력이 부족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시급한 것인가,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예산팀하고 좀 더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동물이 아니잖아요. 동물 중에서도 반려동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선자 의원입니다. 42쪽 보시겠습니다. 오성강변 경관농업으로 해서 추경에 세웠다가 2024년도로 명시효율된 건가요, 이거는? 이 오성강변은 저희들이 이제 3년도에 3회 추경에 2억을 올렸었거든요. 그 전해에 그게 이제 일몰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추경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진행이 됐었고 올해 이제 지난해 이제 추경으로 세우다 보니까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으로 세웠을 때 사업은 진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저 가을에 그러면 코스모스하고 코스모스로 해서 그럼 봄에 옆으로 유치하고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소진하셨다는 네,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금 보니까 이제 봄에는 유치하고 가을에는 이제 코스모스에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 경관 농업 참여 농가가 몇 참여 농가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농지를 이제 땅을 메워서 이제 유치와 이제 코스모스를 해서 이제 그 강변을 이제 경관 조성을 한다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이거는 개인 어떤 농지에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농지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요. 기존에 이제 농지 소유자들한테 임대를 해서 2헥타 정도를 저희들이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코스모스를 이제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개인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고 이거를 임대를 저희가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정부 정책도 이제 쌀산업 입자체가 너무 이제 과잉 생산이 되고 과잉 문제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네. 하셨다는 말씀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
이게 몇 농가입니까? 그럼 지금 이제 두 농가한테 2헥타 정도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 하는 겁니다. 농가에 지금 연 보상금이 어느 정도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1헥타에 한 지금 현재 이제 그 보면 그분한테 실질적으로 보상되는 금액은 한 1,600 정도 1헥타에. 그럼 지금 이건 시범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쌀 과잉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럼 계속 이렇게 농지의 어떤 경관 조성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제 형태는 조금 달리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마을이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구성을 해가지고 좀 더 이제 확대를 하는 거는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소는 이쪽이 아니고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딜 갈 데도 없고 또 이제 그 쌀 같은 경우도 과잉 생산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은 조금씩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가로쌀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쌀 정책을 점차 과잉 생산하는 것들을 조절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농지에서 쌀 과잉 문제로 해소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서 이런 경관 사업을 하시는데 쌀을 그 농사를 짓는 것보다 이렇게 임대를 했을 때 농가 소득이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지금 그건 현재 아닌 것 종자를 생산하는 그런 단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종자 생산하는 그 비용 자체를 이제 드리고 그 소득을 할 수 있도록 드리고 저희들이 소득 보전할 수 있도록 해서 드리고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한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재배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올 가을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았나요?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일 관람객 수를 체크해 보니까 한 2천여 명 평균으로 해서 평균으로 해서 한 2천여 명으로 이제 파악이 됐고요. 한 달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농가 농지를 임대하는 것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잘못하면 좀 여러 가지 문제 발생과 어떤 오해 소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일단은 뭐 정부 정책하고 저희들이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는 말씀을 네. 하시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네.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신중하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보시겠습니다. 과일 봉지 지원 사업인데요. 2023년도 전년도에 이제 신규 사업을 해서 올해 이제 감액이 돼서 이제 8억이 올라왔어요. 자부담으로 해서 이제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저희들이 시비는 4억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반반 4억 부담이고요. 해가지고 8억 네네. 정도에. 네, 이거는 어떻게 그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대상을 선정을 하게 되나요? 이제 과일 재배 농가들이 배, 있거든요. 복숭아, 포도 예, 네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 그 농가들한테 네네. 신청을 받아서 지금 네. 과수농협 통해 가지고 받습니다. 그러면 그 과일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과수농협에서 일괄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농가를 선정을 하신다는 얘기인 건가요? 선정을. 일단은 농가는 신청을 받아봐야지 알고요. 그래서 이걸 계획을 할 때에는 네. 이 금액에서 몇 농가를 계획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과수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헥타르당 면적당 들어가는 재료비가 정해져 있거든요. 농가들은 1헥타는 분도 계시고 0.5헥타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농가를 기준하지 않고 면적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뭐 세 농가가 되든 두 농가가 되든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선정이 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가 경영체 등록 장부를 보면 한 302헥타 정도 되고 포도 복숭아가 15헥타 이내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 경영체 등록돼 있는 그 면적 기준에서 사업비를 산정을 해서 농가 수는 이제 파악하면 나오겠지만 현재 농가보다는 이제 실제로 면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면적으로 단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올해 그러면은 그럼 이 진행이 다 돼서 소진이 됐나요? 여기에 보면 집행률이 0%거든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다 사업이 다 끝나고 네. 12월 중에 아마 정산을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서류를 다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한꺼번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은요 3월부터 5월이에요. 그러면 이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정산은 돼 있지 않을까. 사업은 3월부터 5월 동안에 이제 추진하고 이제 보조금 신청하는 게 조금 이제 그 농가들이 한 여름에는 바쁘고 그러잖아요. 농가철이 이제 농사철이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한 이제 집행된 거는 약 255헥타 정도 그러면 들어왔고요. 이게 금액으로는 어떻게 되죠? 금액으로는 2억 3,700 정도 그럼 지출이 됐습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까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가요? 11월 11월 예, 말까지요? 이제 참고자료 만들고 지금 하면서 예. 나머지 잔여 분량이 좀 더 잔여 분량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금액이 올해 보면은 13억이에요. 13억인데 2억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12월 달에는 거의 수준이 될 겁니다. 해서 제가 일부러 이제 실적하고 대비해서 그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신청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11월 말로 이제 2억인데 나머지 11억이 한 달 사이에 다 정산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12월 달에 그러면 왜 24년도 올해는 8억으로 감액을 했나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상 사업비를 산출을 하면서 이제 아까 이제 내년도에 배, 복숭아, 포도 관련된 면적 산출을 해보니까 경영치에 등록돼 있는 게 시스템에 어그리엑스라고 해서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면적이 배 같은 경우는 302헥타 정도 되고 포도하고 복숭아가 15헥타 미만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사업을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사업을 이제 신청한 거죠. 예. 네, 내년도 사업은 이제 알겠는데요. 올해 사업에 지금 정산의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갭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 예, 1억 6천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거는 저 12월 달에 충분하게 수진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37쪽 축산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에 1억을 반납하셨어요. 그죠? 3억 예산에서.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는 똑같이 전년도하고 편성을 같이 했거든요. 1억을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하고 네, 이 사업은 네.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건데 경주사 그 축산 올해는 4개 팀이 했는데 7개 팀에서 4개 팀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인건비가 이게 상승 인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인건비 상승 분해 갖고 4개 팀에서 그걸로 충분히 소화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4개 팀이 올해 4개 팀이 4개 운영되고 팀이 운영됐고 지금 7개 팀 내년에는 4개 팀에서 5개 팀 할 건데요. 5개 팀으로 이제 늘어난다는 말씀인가요? 한 개 팀이? 한 개 팀이 늘어나는데도 그 늘어나는데 인건비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인건비 내년도에는요. 한 개 팀이 늘어나고 인건비 때문에 예.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예, 동일하게 세웠다는 예산 말씀이신 계산시킨 건가요? 겁니다. 알겠습니다. (308쪽) 보시겠습니다. 조리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대책 사업인데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년도에는 1억이었었어요. 그런데 집행률은 9%인데 이것도 아직 정산 때문에 9%가 되는 건가요?
요거는 가축 방역진의 면역증진약 약품 구입인데요. 9%가 아니라 좀 거진 다 90% 이상 다 쓴 걸로 지금 냅니다. 이것도 그럼 아직 정산이 안 됐기 정산이 때문에 아직 안 된 상태일 뿐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AI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겨울철 발생하는 질병이다 발생하는- 보니까 이제 11월 달, 12월 달 집중적으로 11월. 12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방제. 12월이니까 11월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약품 구입이 다 다 끝난 이제 상태인 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 12월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430쪽 보시겠습니다. 먹거리 위원회 운영입니다. 산출 내역에 보니까 3회로 돼 있어요. 올해는 몇 회 회의를 하셨나요? 이해했습니다. 예. 근데 11조에 보면은 연간 1회 개최 원칙이 돼 있다고 했는데 3회로 한 이유가 있나요? 연간 1회라는 거는 어디? 홍대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제 11조에 보면은요. 위원회 구성은 20명 이내로 돼 있고 또한 회의는 연간 1회 개칙으로 1회 개최 원칙으로 돼 있. 예, 예, 정기회의는 1회 개최를 하고 네네. 기타 이제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공공급식 지난번에 법을 이제 조례를 만들면서 예. 내년에 공공급식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불행히 이제 그 용역 예산을 좀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관련된 기본 계획을 좀 다듬어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의견을 더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저희가 3회로 측정을 나머지 했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어차피 예상을 이제 그 하신다는 먹거리 말씀인가요? 관련된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이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먹거리 예산 세우고 할 때만 이제 설명드리고 의견 듣고 하는 이제 시간이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계획 세울 때 하고 이제 결과 보고할 때 그렇게 예, 했었는데 1회 원칙으로 돼 있어서 제가 이제 여쭤봤던 거예요. 이래라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뭐 3, 4회 이렇게 하려고 네, 할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431쪽에 보면 지역 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00%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 그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먹거리나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대체적으로 이제 그 사각지대나 아니면 취약계층에 이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 많은 봉사단체에서도 이렇게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은 그 먹지 못하고 냉장고에 많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좀 각 지역의 봉사단체나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데나 이렇게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대책이 좀 어려운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나가보게 되면 취약계층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어떤 기초수급 대상자분들 댁이나 가게 되면 이제 냉장고 정리를 하다 보거나 그러면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오는 먹거리들이 먹지 못하고 쌓여져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저희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뭐 먹거리 위원회에 네네. 다양한 이제 관련된 부서들이 이제 참여를 하기 때문에요. 이거니까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한번 해서 최대한 그런 먹거리 중복되지 않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그런 대책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런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네, 효율적으로 또한 그 재정이 낭비가 되지 않고 네네 그 사각지대가 아니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보면 이제 8개 단체로 해서 이제 2,400명을 지원한다는데 이거는 어디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비영리로 설치된 예, 의원님, 그거는요. 그 8개 단체인데 그 평택시 청소년 8개 후원회 단체에서 이제 이 예. 사업을 예.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8개 단체에서 해당 읍면동에서 이제 그 취약계층을 이제 명단을 받아갖고요. 네네. 그쪽에다 이제 꾸러미 형태로 농산물을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월 그럼 이게 이제 2회 정도 되나 봐요? 연 24회면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기술 보급과 보면은 대체적으로 신규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죠? 기술복 같은 경우는 주로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네네. 이제 농업정책과는 기존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제 선정된 내용 중에서 지원 사업으로 변화된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한 2, 3년 하다 보면 일몰이 되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 보급과의 신규 사업이 총 몇 개나 됩니까? 10개 이상이 굉장히 좀 많은 걸로 보여지던데요. 총 예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15개소인데요. 15개소 있죠. 예, 그런데 이제 2022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2023년에는 이제 사업 예산상 또 빠져 있다가 또 2024년도에 새로 들어온 사업들이 한 서너 개 정도 됩니다. 지속하다가 이제 1년 이제 뛰게 되면 그걸 이제 예, 다시 이제 똑같은 예, 사업이어도 신규 사업으로 잡게 예, 된다는 작년도 예산이 말씀이신 없기 거죠? 때문에 신규로 표기가 되어서 그렇고 그런 사업들을 제하면 한 11개 정도 됩니다. 그걸 빼고는 이제 11개 정도 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신규 사업인 만큼 이제 추진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더 각별히 이제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424쪽 보시겠습니다. 평택 꽃나들이하고 평택 가을 수확제 축제를 그 농업생태원에서 하는데 산출세역에 보면은 그 관람 편의 시설에 이제 그 행사 부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몽골 텐트, 테이블, 의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을 수확 축제하고의 단가가 다른 거는 이제 뭐 텐트의 크고 작음입니까? 아니요, 이게 꽃나들이 축제는 5일을 했고요. 5일 산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가을 수확 축제는 이틀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임차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다른 겁니다. 아, 행사 날짜 때문에 예, 그렇다는 예. 말씀이신 행사 거죠? 기간이 달라가지고. 그러면은 몽골 텐트가 네. 가을 축제에는 14만으로 돼 있는데 꽃나들이 축제에는 28만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날짜가 길기 때문에 꽃나들이 아니요. 텐트를 한 개 임대를 하는데 28만 원. 네. 그다음에 가을 축제 때는 14만 원이라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날짜가 길어지는 행사는 이해가 되겠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한 개당 단가 곱하기 이 소요 일수를 써서 네네. 좀 이게 그럼 오해가 어떻게 없도록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7만 원 곱하기 2일 곱하기 25개소 하면 이제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건데 네네. 이제 이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저희가 표기하다 보니까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